네, 안녕하세요. 원 핸드조의 권동균. 한영주입니다. 오늘은 1차 영상에 이어서 커널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소개에 앞서서 제가 1차 영상에서는 차원 축소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제가 아재 인증이긴 하지만 차원 축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1989년에 개봉한 가족영화 애들이 줄었어요인데요. 발명가 아버지가 만든 축소 광선에 노출된 두 남매와 옆집 형제가 작아진 채 대문 밖으로 쓰레기 봉투와 함께 버려져서 온갖 개고생을 당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영화보다 2015년에 개봉한 앤트맨을 더 떠올리실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애들이 줄었어요의 흥행에 힘입어서 후속으로 1992년에 아이가 커졌어요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1차 영상인 차원 축소의 후속으로 이번에는 그 반대 개념인 차원을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커널 베이스드 러닝의 대표 모델인 SVM과 SVR입니다. 커널 베이스드 러닝의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각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리니어한 방법으로만 학습을 하고 분류하는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인 1960년대쯤부터는 이제 비선형 기법으로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비선형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학습하는 데 있어서 로컬 미니마 등이 해결이 안 돼서 모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 학습 이론이 개발되면서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비선형 머신러닝 기법들이 생겨났고 커널 방식의 모델인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전에는 2차원에서의 선형 분류는 이렇게 케이스 1과 같은 이런 그림 형태가 있을 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같이 이렇게 두 분류로 분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 2와 같은 이런 분포로 있는 초록색과 빨간색 점을 분류한다면 케이스 1의 이런 직선이나 단순한 원형도 아니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원형 모양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함수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매우 높은 차수의 수식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SVM은 2차원에서의 이런 복잡한 분류 경계선을 한 차원 더 올려서 3차원에서 플레인 형태로 만들어 더 단순한 형태의 분류 경계면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SV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VC 디멘전, 서포트 벡터, 마진입니다. 먼저 VC 디멘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차원에서 3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 포인터들을 직선 분류기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2개로 라벨링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8개의 방식으로 라벨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류 모델이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누는 것을 쉐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쉐터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최대 개수, 즉 분류 가능한 경우의 수를 VC 디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원에서의 이제 3개의 점보다 하나가 더 증가된 4개의 점에 대해서 직선 분류기로 분류한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표현하지를 못하고 이거를 XOR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선 분류기는 1차원에서는 최대 2개, 2차원에서는 최대 3개의 점까지 쉐터가 가능한데요. 이거를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n차원에서 직선 분류기는 최대 n 플러스 1개의 점을 쉐터 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2차원에서 이런 분포를 가지는 초록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를 분류한다고 할 때 두 범주로 구분하는 이 직선 분류기, 이 선을 판별 경계, 디시전 서페이스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시전 서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이 데이터 포인트를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마진은 이 서포트 벡터와 판별 경계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는 각각의 클래스의 데이터 벡터들로부터 주어진 판별 경계까지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것을 얘기합니다.
SVM에서는 이 마진이 클수록 분별을 잘하는 분류기라고 말하는데요. 분류기와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 즉 마진을 두는 이유는 학습 오차와 일반화 오차 중에 일반화 오차 부분인 데이터 속에서 내재하는 기본적인 오차 부분 정도, 즉 노이즈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될수록 높은 복잡도의 비선형 분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건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까지 학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는 학습시키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오차를 내야 최적의 분류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SVM은 이 일정 정도의 오차를 마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화 오류를 줄이면 데이터의 판별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진은 여러 개의 판별 경계 후보가 있을 때 벡터 공간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판별 경계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인 셈입니다. 이제 앞선 개념들을 바탕으로 SV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원상에서 그림과 같은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 이거를 나누기 위한 선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되게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 두 개의 그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을 가장 잘 분류한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클래스 사이를 분류하는 무수히 많은 하이퍼플레인들 중에 마진을 가장 크게 하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케이스인 이 마진을 크게 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VM은 이렇게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분류 방법입니다. SVM에서 마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표와 같이 4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선형 분리가 가능할 때 마진을 벗어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하드 마진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케이스 2는 페널티 텀을 사용해서 마진을 벗어나더라도 이제 일정 부분 허용해주는 소프트 마진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선형 분리가 가능할 때의 케이스이고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그런 비선형인 데이터 상태에서는 비선형 분리가 필요하고, 그때는 이제 페널티 텀과 커널 트릭을 모두 사용해서 소프트 마진 케이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케이스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분리가 가능한 하드 마진 케이스인데요.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초평면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됐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W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절편을 B라고 표현하면 이 직선의 함수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별 경계를 기준으로 두 개의 평행한 보라색과 초록색 선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마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보라색 선은 베타만큼 이동했다고 표현해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하드마진 SVM에서는 오분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라색과 초록색 사이의 평면에는 그 오분류된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와 이 마진 구분선이 이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때 이 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판별 경계까지의 서포트 벡터까지의 거리의 값을 거리에 대한 공식을 사용해서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은색 선이 판별 경계에서 마진까지인 보라색 선, 그리고 초록색 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마진은 보라색 선에서 초록색 선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초평면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알파를 요 기준인 0에서 플러스 1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베타를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총 마진은 앞서 말씀드린 이 식에서 이런 E-W의 절대값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총 마진의 최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역수인 W W 나누기 2의 최소화도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W-2의 이제 미니마이즈의 제곱항을 둬서 그레디언트를 취할 때 문제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목적 함수의 제곱 형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최적화에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클래스의 레이블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 포인트를 분류 시에 양성 클래스에 속하는 점은 다 이 플러스 1보다 커야 되고 음성 클래스에 속하는 점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두 제약 조건을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최적화 문제는 라그랑지안 듀얼 함수를 통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 함수와 이 제약식을 사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라그랑지안 함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W와 B 그리고 라그랑지안 승수인 알파1 이렇게 변수를 통해서 라그랑지안 함수가 구성됩니다. 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W와 B로 각각 미분을 해주게 되면 각자 이 함수에서 W에 대한 부분만 추출해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요. 또 B에 대한 부분만 추출하면 또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KKT 컨디션을 적용해서 미니마이즈에 대한 프라이멀 함수를 맥시마이즈로 변경한 듀얼 함수 형태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수식과 같은 파이널 디시전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수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항을 W라고 말할 수 있고요. WX 플러스 B 형태로 새로운 데이터인 이 XNew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KKT 컨디션으로부터 라그랑지안 함수는 라그랑지안 승수와 제약식의 곱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어야 최적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 실수인 이 알파1이 0인 케이스와 또 0이 아닌 케이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로부터 결국에는 이 서포트 벡터만 알파 i가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즉 서포트 벡터만 W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방법은 SVM을 창안했던 이제 러시아의 베프니크라는 사람이 이 하드마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코테스라는 분과 함께 제안한 방법입니다. 하드마진 분류기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깨끗하게 이제 두 쪽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실제로 맞닥뜨리는 데이터에는 항상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데이터는 이제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자신이 속하는 클래스의 마진 평면 밖으로 넘어간 이 인스턴스가 있거나 심지어 이제 상대방 클래스의 마진 평면 너머로 넘어간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 평면을 넘어가는 인스턴스를 허용하는 소프트 벡터 머신을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마진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 마진 평면을 넘어가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 페널티는 자신이 이제 속한 클래스 마진 평면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부여됩니다. SVM 그 소프트 마진의 목적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진 평면을 넘어가는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위 식을 이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 조건에서 이 마진의 역수의 각 인스턴스의 오차를 더해준 값을 최소화하는 이 WTXI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얼마나 강한 페널티를 줄지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하드 마진 때와 같이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제약식까지 포함하여 나타낸 이 프라이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KT 조건을 적용해서 최저일대의 조건을 구해보면 그 KKT 조건을 활용해서 이 원초적인 프라이멀 문제의 그 상대 듀얼 문제로 이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멀 문제에서 KKT 조건에서 도출된 이 세 식을 각각 대입해 주면 됩니다. 이 식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식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제 소프트 벡터 C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인공신경만은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이 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소프트 벡터는 이제 그 실제 모델의 분류 경계면을 찾는데 필요한 관측치입니다. 이제 소프트 벡터는 마진 윗도는 이제 바깥에 존재하는 점들로 구성됩니다. 앞서서 그 하드 마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SVM에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와 이제 제약식의 곱은 항상 0이어야 하고 동시에 둘 다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출한 조건은 이런 조건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케이스 1, 그 알파 i가 0인 경우는 이제 이 식을 이제 만족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식에서 뮤 i가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 i가 C임으로 인해 그 뮤 i 그리고 크사이 i는 0의 조건으로 인해서 크사이는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yi 이 식에 크사이가 0임을 대입하면 아래 이제 식이 구해집니다. 즉 이 케이스 1의 알파 i가 0인 경우는 이 마진 밖에 이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이제 케이스 2의 경우는 알파 i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 이 제약식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뮤 i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뮤 i가 이제 0과 같지 않음으로써 뮤 i 그리고 크사이 i는 0 조건으로 인해서 크사이는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i가 0이 아니므로 이 식은 이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에 이제 크사이 i가 0임을 대입하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알파 i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마진 위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3의 경우는 이 알파는 C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뮤 i는 0이어야 합니다. 뮤 i가 0이므로 이제 크사이 i는 0이 조건으로 인해서 이 크사이 i가 0보다 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i가 0이 아님으로 인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 i가 0보다 크므로 인해 이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받는 이 원소를 이제 그 소프트 마진에서의 레귤레이션 코스트 C를 보면 그 SVM의 이 목적 함수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C는 이제 마진을 최대화하는 이 목적 함수의 앞에 텀과 페널티 텀 이 뒤에 텀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설정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만약 C가 크다면 이 경우처럼 그 사이 i에 대한 페널티를 크게 해서 그 사이 i가 최대한 작아지게 합니다. 이는 예외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진의 크기가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C가 작다면 그 사이 i에 대한 페널티를 적게 하여 그 사이 i를 어느 정도 커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또 예외를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진의 크기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형 분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이제 SVM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이 비선형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XOR 프로블럼 같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매핑 펑션을 사용해서 해결합니다. 그 매핑 펑션 파이 x는 이제 저차원상의 인풋 벡터를 매핑해서 고차원의 피처 벡터로 바꿔줍니다. 위에 이 예시들처럼 그 매핑 펑션을 통해 기존의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이제 선형 분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목표는 이 마진을 최대화하면서 이제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제 최적의 하이퍼플레이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선형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핑 펑션을 사용해 이제 비선형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게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핑 펑션을 사용한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정의해 보면 위에서 살펴본 그 케이스 2의 SVM과 거의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추가된 부분은 제약시에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추가된 부분입니다. 즉 이제 변환된 피처 스페이스에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것입니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해서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을 정의해 보면 이 식을 보면 x항에 대해서 이 파이 함수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케이스 2와 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KKT 컨디션을 사용하여 이제 듀얼 문제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듀얼 문제 또한 이제 x항에 이 파이 함수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케이스 2와 다르지 않습니다. 듀얼 문제에 이제 파이 xi 그리고 파이 xj 항을 보면 일자 스페이스로 매핑된 xi와 xj에 대해서 내적을 수행합니다. 이 계산 과정은 굉장히 좀 소모적인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커널 트릭입니다. 커널 트릭의 이제 최종 목적 함수를 보면 그 고차원으로 이동시키는 이 매핑 함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을 때 항상 고차원에서 두 벡터 간의 내적 형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커널 트릭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아까 전식의 그 파이 xi 그리고 파이 xj의 계산을 위해 파이 xi와 파이 xj를 각각 계산하여 내적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제 xi 그리고 xj를 입력받아 파이 xi 그리고 파이 xj를 반환하는 xi 이 kxi, kxj 함수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이 위의 문제를 듀얼로 사용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hi를 계산하여 내적하는 것보다는 이제 커널 함수 k를 사용하여 한 번에 결과를 얻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 flexibility는 아래에서 알아볼 이제 문제에 만족하는 이 모든 함수를 커널 함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제 행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커널 트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커널 함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커널 함수로는 위에서 살펴본 이제 폴리노미얼, 이제 가우시안,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의 그 SVM을 수행할 때 이제 각기 다른 커널 함수를 사용한 경우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리니어 커널은 별 다른 이제 커널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같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선형의 분류 경계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얼 디그리 2는 커널 함수를 통해 고차원으로 매핑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제 앞에 리니어 커널 경우보다 마진을 벗어나는 케이스가 적은 이제 비선형의 분류 경계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폴리노미얼 디그리 5의 경우보다 이제 더더욱 고차원으로 매핑하였습니다. 이제 앞의 경우보다 이제 마진을 벗어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더 최적화된 비선형의 분류 경계면을 생성하였습니다. RBF 커널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 감마는 감마는 2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정의되는데 시그마가 클수록 이제 가우시안 함수가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모양을 띱니다. 따라서 이제 감마가 크다면 시그마가 작다는 뜻이고 이제 저차원의 데이터를 매핑할 때 두 객체의 거리의 차이가 고차원 상에서 이제 크게 작용합니다. 동일한 거리의 두 객체에 대해서 감마가 다를 때 가우시안 커널 함수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제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분류 경계면이 더 구불구불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반면 이제 감마가 작다면 시그마가 크다는 뜻이고 이제 저차원의 데이터를 매핑을 할 때 두 객체의 거리 차이가 고차원 상에서보다 이제 덜 차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분류 경계면이 좀 더 선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감마가 커질수록 분류 경계면의 복잡도가 좀 올라가고 C가 커질수록 마진이 작아지고 분류 경계면의 복잡도 또한 높아집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적절한 설정이 이제 SVM의 성능과 직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리드 설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VR, 즉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VR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이 변수는 이제 연속형 수치형 변수입니다. SVM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은 이제 1960년대부터 개발되고 발전해왔고, SVM의 회계분석 버전인 SVR은 1997년에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SVR은 이 록스 펑션과 이제 플랫니스라고 하는 모형의 단순성을 하나의 이제 목적 함수로 결합하였습니다.
즉 이제 펑션 피팅의 목적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이제 단순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SVM의 손실함수를 입실론 함수를 사용한 SVR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부분의 민 부분이 로버트니스이고 뒷부분이 이제 로스 펑션, 즉 이제 손실함수를 나타냅니다. SVR의 이 포뮬레이션은 손실함수와 이제 함수의 편평도를 하나의 목적 함수로 설정합니다. 선형회귀는 추정하되 이제 입실론 튜브의 내부의 오차는 허용합니다. 앞서서 이제 목적식과 4개의 제약식을 갖춘 이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정의했습니다. 이는 이제 쿼드라틱 프로블럼으로 이제 최적화 툴을 사용해서 풀이할 수 있지만 이 제약식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만족하면서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여 제약이 있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프로블럼으로 변형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극복합니다. 또한 이제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프로블럼은 추후에 소개될 이제 커널 함수를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이제 수식을 재구성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으로 재구성한 결과 역시 좀 컨벡스하고 연속적인 쿼드라틱 프로블럼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KKT 조건에 의해서 목적식의 미지수에 대해 미분값이 0일 때 최적계를 갖게 됩니다. 최적계를 찾기 위해 목적식의 미지수 B와 W와 그 사이에 대해서 각각 미분합니다. 미지수의 미분값이 0일 때 이 세 개의 조건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회계식을 구성하는 W와 B 값이 구해지면 좋겠지만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알파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 식에선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분을 통해서 모든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라그랑지안 프로블럼 목적식에 다시 대입하여 알파에 대한 식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으로 재구성한 이 목적식은 이 알파로 이루어져 있는 컨벡스하고 영속적인 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적화 툴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알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을 통해 구한 이제 알파 i 그리고 알파 별 i 값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고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매우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매핑하고 데이터 요소끼리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고차원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연산량이 매우 큽니다. 다행히 이제 SVR은 상대적으로 저차원인 공간에서 내적하고 고차원인 공간으로 매핑함으로써 간단히 연산할 수 있는 이제 커널 트릭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릭이 가능하게 하는 커널 함수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간편하게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여 다음과 같이 비선형적인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널 트릭을 활용할 수 있는 커널 함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GB, 이 리니어, 그리고 폴리노미얼, 시그모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 여러 SVR은 그 입실론 인센시티브 함수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손실 함수로 이렇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제 가우시안과 폴리노미얼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함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